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입니다. 네, 편안한 연휴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마치고 10월의 첫 거래일이자 4분기 시작을 맞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휴일을 맘 편히 보내나 싶었는데 그 사이 뉴욕에서는 변동성을 키울 소식들이 전해졌었죠. 미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과 경제 지표의 회복 둔화는 증시에 부담을 안겼는데 반면에 미 의회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투심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혼재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자체에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는 분석도 따르는데요. 하지만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불확실성인 만큼 이런 여러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슈 체크하시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5일 퇴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이후 2차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지만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확진 시점에 대해서 말을 바꾼 데다가 발열 상태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둔화가 길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실업률은 7.9%를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있지만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66만 개에 불과하면서 일자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건데요. 또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 실업자 수가 24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앞으로 2달 동안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진 건데요. 지난 금요일 WTI는 4.3% 떨어진 37.05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도 39.2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WTI는 8%, 브렌트유는 7.4%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공모주 청약을 시작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 100조 원가량의 청약 증거금을 예상하고 있고 또 최고 38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도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상황 확인하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4%가량의 하락이었는데요. 장중에 400포인트 넘게 떨어지기도 했지만 낙폭 조금씩 회복하면서 27,682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32포인트가량 빠지면서 3,34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함께 확인하시죠.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1,075포인트로 금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점검해드리는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자, 오늘도 국내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연휴를 앞두고 2거래일 동안 거래가 됐던 우리 시장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기술주가 안정이 좀 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우리 시장 상황 좀 어땠을까요? 예, 일단 뭐 지난주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을 지나갔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죠.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지난주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는 반면에 반영이 안 된 재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 다들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다소한 좀 긍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건강, 악화 소식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 전해오면서 시장 점차 좀 다소간 안도의 분위기 많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지난주 이틀간의 이틀 거래일 동안에 우리 시장 내에 미쳤던 영향 요인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 내에 잔존하고 있었던 어떤 재료 부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어찌 보면 미국 의회에 대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내 잔존하면서 유동성의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재정 확대 정책까지 가세를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내 긍정적인 흐름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우리 시장은 물론 유로존, 미국 시장까지 마찬가지 긍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 지속되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거래일 동안에 코스피는 2% 내외 그리고 코스닥은 약 한 5%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기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미국 기술주들이 안정화를 보였다라는 점. 기술주들의 안정화로 인해서 이런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시장 일단은 한 2주 정도 안 좋은 흐름을 지나갔죠.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일단 상승, 긍정적인 마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점. 근데 악재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악재가 한번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이어서요. 이게 좋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정치적인 갈등,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부분이 가장 큰 시장 내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우편 투표에 대한 불복을 이미 시사한 바가 있었고 베럿 대법관을 지명했다라는 그런 소식. 물론 아직 인주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이 빨리 봉합 수준에 이르느냐 아니면 격화 양상이 갈등 양상이 지속되느냐라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배후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바닥은 통과한 것은 분명하지만 점차 최근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지난달 대비해서 다소간 좀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왜냐하면 점차 이제 우리 시장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조만간 지금 현재 이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 시장 역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알코아를 시작으로 해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을 해오면서 소위 말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분명히 여기는 밸류에이션과 연관을 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실적 중심의 차별화 양상이 다시금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 중에 우리 시장에 반영이 안 된 재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 그리고 미국의 이와 연관된 정치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제 뭐 트럼프의 건강이 조금 좀 악화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조금 좀 회복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조금은 더 크게 확산되어질 가능성,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건강, 악화 쪽보다는 좀 나아지는 쪽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안도를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강이라는 부분 한시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시장 상황 같이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면서 사실 시장의 관심이 모두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이렇게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금요일 장중에 낙폭을 조금 키웠다가 그래도 막판에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네.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지난주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좀 압축을 해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기간에 두 가지 가장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TV 대선 토론회가 우리 시장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됐었죠. 여기서 TV 토론회가 끝난 이후 저도 물론 그 TV 토론회를 케이블 텔레비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냥 가장 눈에 걸리는 부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어떤 그 개입 내지는 간섭 내지는 말을 자꾸 막는 그런 부분들. 저도 사실은 상당 부분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토론회에 대한 어떤 그 자세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여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 그 여론 내지는 여론 반응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TV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 2%가량 하락을 하고,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근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부분이 나타났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이런 두 가지 부분이, TV 토론회와 코로나 확진이라는 소식이 지금 현재 조금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TV 토론회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오히려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트럼프의 확진 이전에는 미국 증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 하지만 그 트럼프 확진 이후에는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소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여전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어떤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금요일 미국 시장이 진행되는 중에 마감을 했었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가 넘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확진 소식 이후에. 하지만 결국 유로존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고, 미국 시장 역시 조금은 좀 힘든 모습이 계속 진행되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하락의 폭을 점차 줄여가는 그런 모습, 완정화를 깨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아무래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금요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은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지표의 둔화 소식이 조금 좀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뭐냐면 고용의 성장 분명히 나타나긴 했습니다. 6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은 됐지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바로 전달의 고용 확대 수준보다는 좀 줄어든 지난 8월 달에는 149만 개에서 이번 9월 달에 66만 개로 줄었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부분,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라는 부분에 시장 눈높이가 자꾸 맞춰져 가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소득이 줄었습니다. 지출은 늘었습니다만 개인 소득이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9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물론 50포인트 이상이긴 합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0.6포인트 정도 줄었다라는 부분,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 고용 개선세가 둔화되어지고 제조업 PMI 지표의 확장이 점차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빨리 합의되어야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만약에 여기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1.6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이 영역을 아래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이런 합의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상당 부분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주간 기준 미국 시장 일단은 상승 마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하고요. 큰 그림 속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이 합의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합의 수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공화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수준은 1.6조 달러,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 수준은 2.2조 달러. 과거 처음 1.5조 달러에서 3조 달러보다는 상당 부분 지금 축소, 그 간극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합의에 이르게 될지, 이 부분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또 이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지율 격차가 14%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앞서 저희가 계속 짚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 그리고 또 신규 부양책,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합의될 것인지, 이런 여부들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핵심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많이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지만 이번 주에는 이제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된다는 경제 지표 쪽보다는 아무래도 방금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의 의회에서의 합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을 어떤 그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죠. 일단 트럼프발 불확실성, 건강 상황, 그리고 어떤 그 다양한 변동성에 대한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다양한 변동성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급작스럽게 개선이 되어서 다시금 대선 어떤 그 행보가, 공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이 될 가능성 여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급작스럽게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악화되어진다라면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든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확대 국면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함부로 섣불리 우리가 이 부분을 전망할 수는 없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는가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조심스럽게 다변화시켜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이번 주,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 금액, 합의 금액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에 다다르냐에 따라서 시장은 혹여나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안도 랠리, 오히려 이를 넘어서는 합의 금액의 수준이다라면 시장은 서프라이즈성 상승 모멘텀을 계속 진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조금 좀 악화 기로에 놓이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모두 상쇄되어지면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10월 7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통령 후보들 간의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후보는 3번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9월 29일과 10월 15일, 10월 22일. 부통령 후보는 한 번 TV 토론을 진행을 하죠. 10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시고요. 또 하나, 경제 지표에 관심이 이제는 바닥 통과가 아닌 경제 지표의 어떤 개선이 되어지는데 이 개선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지난달보다 빠른 것이냐 아니면 지난달보다 둔화될 것이냐.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개선 속도가 조금 좀 둔화되어지고 있다라는 점. 둔화가 되어져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이 마이너스로 빠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바로 더블집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하다못해 파월 의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재정 확대 정책에 대한 강화 부분. 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금 이제 그 합의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부분은요. 오늘 밤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제조 PMI가 발표가 됐죠. 오늘은 이제 서비스 PMI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그 대선 토론회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7일이죠. 지금 이제 뭐 화면 조금 좀 오타가 있었는데 부통령 후보의 7일 대선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사록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하루 또 우리 시장 휴장이죠. 금요일 한글날 휴장 이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금요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의 둔화가 최근에 눈에 보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매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의 발표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의 금요일 휴장이다 보니까 조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는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핵심 이슈와 또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항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이 금융시장에는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부분에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어느 누구도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분명히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근데 트럼프 확진에 따라서 시장 내 불거져 나온 3가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치적인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선 일정과 대선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정치적 변동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전격적인 추가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 여부,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선 불확실성, 대선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선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준, 소위 말해서 좀 나쁘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좀 바이든 후보가 유력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연 금융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월가에서 좋아할 수 있겠느냐, 나빠할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을 일단 그 확대하려는 조세 감면 정책과 바이든 후보의 조세 강화 정책,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극한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조세를 감면을 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감면을 시켜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트럼프가 내려놨던 법인세를 당선되자마자 즉각 원상 회복을 시킨다라는, 원상 회복은 28%가 되겠습니다. 지금 14% 내려가 있는데요. 거의 뭐 2배 가까운 수준의 법인세 인상. 그렇게 되면 당연히 EPS는 줄어들 수밖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EPS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EPS만큼 시장은 부담을 가질 그런 상황들이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증시 상황에 대한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가에서는 상당 부분 셈법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어떤 그 시장으로부터의 관심 증가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트럼프 그 확진 소식과 맞물리게 되면서 백신, 치료제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 조기 개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상황, 건강입니다. 건강 상황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전망, 섣불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상당 부분 유의할 수밖에 없다. 다변화 전략은 결국은 4차 산업 관련주, 4차 산업 기술주들과 여기에 플러스 장기, 중장기 소외주들을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상황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은 앞으로 시장 성장성 입장에서는 시장을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장기적인 소외주 그리고 장기적인 저퍼주, 지금 현재 가장 급락해놓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라면 항공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담아두시고 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는 궁극적으로 극복이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를 가짐에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다만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에 의한 중장기 소외주가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나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담아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는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지금 현재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전자유통, 인터넷 상거래 주식이 플랫폼 주식이 되겠죠. 그리고 5G에 대한 관심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 2차 전지,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항공주와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나가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이렇게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 합의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시장의 반등을 가져다줄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과 또 시나리오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 시장에 바뀐 점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 추석 연휴 기간에 계속 글로벌 시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가장 이슈가 되는 그리고 가장 시장을 떠받치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 투자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었었던 가장 힘들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이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추석 이전과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화 기조를 유지해가려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것은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이었다라는 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초저금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동성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계속해서 불어닥치고 있다. 이제 1.6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사이. 과거 그들의 간극차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간극차가 1.5조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었다라면 지금의 간극차는 0.6조 달러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제는 합의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합의 금액, 과연 합의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느냐가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일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조기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치료제를 지금 현재 투약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다들 전해드렸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람데스비루 관련해서 지금 두 번째 투약을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람데스비루가 이번에 투약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러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조기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총 8개 물질 후보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후보군으로 지금 이제 3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눈여겨보시고요.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지금 현재 투약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람데스비르가 투약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람데스비르가 또 투약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치료제 효과 가능성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미국의 대통령이 람데스비르를 맞고 건강이 호전되었다라는 소식이 만약에 전해진다라면 시장은 이제 람데스비르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시장으로부터의 반응 나타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요.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소외되어 왔었던 예를 들자면 여행주, 항공주
뭐 면세점주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2차, 3차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 조건별로 지금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소위 말하는 증권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둘 다 플러스 요인을 줄 것 같고요. 다만 고성장주의 쏠림 현상과 소외주들에 대한 키 맞추기 양상, 이 부분은 약간 갈릴 수 있겠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 어떤 시장 내 모멘텀,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어찌 보면 시장 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다만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타결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진다라는 가정을 갖는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펼쳐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는, 오히려 기술주만의 쏠림이 아니라 다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에는 뭐 저퍼주랄지 경기 민감주랄지 소외주에 대한 관심, 나의 포트폴리오의 한 켠에 분명히 담아놓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국 기술주 내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슬라와 애플에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배터리 대회를 통해서 향후 자동차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또 주말 사이에는 독일의 배터리 조립업체 인수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또 아이폰 12가 이제 공개가 임박이 된 상황인데, 애플의 첫 5G 폰이라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이 두 회사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는 시사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종목. 결국은 뭐 테슬라와 애플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뭐 큰 그림에서 본다면 뭐 팬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맨 중에서 또 압축을 해보자라면 테슬라와 애플 컴퓨터일 수 있다. 근데 최근 이 두 회사의 행보, 상당히 특징적인 행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혁신 두 가지를 각각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보여주는 혁신 두 가지는 자율주행이라는 혁신과 그리고 배터리의 가격 파괴라는 혁신, 이 두 가지를 그들의 향후 중장기 로드맵의 어떤 그 매우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의 혁신 두 가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혁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 보면 결국은 LTE에서 5G로 전 모델 전체가 5G를 임베디드하는 5G 통신폰으로 바꾸게 되는 5G 폰이다라는 혁신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LCD가 아닌 전 제품 OLED를 채택한다라는 두 가지 혁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혁신, 결국은 테슬라가 제안을 한 자율주행과 배터리의 가격 파괴, 결국은 그 방향으로 테슬라는 앞으로 계속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화를 거듭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 컴퓨터는 이제 새롭게 5G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5G 시장의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 가능성,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OLED를 부분적인 채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12부터는 전 제품 모두 OLED를 채택한다라는, 그러면 OLED 디스플레이에 있어서의 지각 변동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앞서서 그런 말씀드렸죠. 3분기 실적 발표, 이 부분을 특히나 이번에 눈여겨봐야 되는데, 테슬라 실적 발표 예정일이 이번 달 28일이 되겠고요. 애플 컴퓨터는 이번 달 29일이 되겠습니다. 아직
지금 월초라서 아직 시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관련된 프리어닝 어떤 그 리포트, 프리어닝에 대한 어떤 그 컨센서스, 전망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상당 부분 뉴스 플로우로 시장 내 대기가 되면서 상당 부분 흘러나올 이에 의한 주가의 변동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자동차 업종, IT 업종, 5G 업종, 5G 섹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결국은 혁신이냐 진화냐. 물론 진화보다는 혁신의 모멘텀이 더 크겠죠. 혁신이 판가름되는 순간 그 이후엔 점차 진화라는 과정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장은 이를 받아들여질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애플 컴퓨터와 테슬라에 대한 시장 내 관심 그리고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궁금성, 그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시장으로부터의 판단,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은데 이 판단 여부도 우리 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방향타 내지는 로드맵의 방향성 부분 결국은 시장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우리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섹터 다변화 섹터 속에서 바벨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외주와 저퍼주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들 바벨 전략들 중에서 좀 더 세밀하게 고성장주에 대한 관심, 반도체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배터리, 아울러서 클라우드까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특히나 앞서서도 이제 그 아마존 관련해서 말씀을 좀 안 드렸습니다만은 아마존 클라우드와 관련되어 있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애플 컴퓨터 이와 연관되어져 있는 우리 시장 내 관심. 애플 컴퓨터는 5G 장비와 OLED 디스플레이,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그리고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버와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관심이 되어진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 어느 누구도 그의 건강에 대해서 방향성을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 가능성 항상 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구를 하자. 결국은 단기적으로 트럼프의 건강과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 이 두 가지.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여부.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기술주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저퍼주나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확대,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성.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특히나 고성장 기술주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테슬라와 애플의 각각 두 가지의 혁신, 총 4가지의 혁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애플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5G와 OLED 관련 그리고 테슬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가격 파괴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가능성 생각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 대응해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염두에 두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